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냉소주의, 시니시즘에 관한 건데요. 이게 단순히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는 걸 넘어서 자료들이 말하는 냉소주의의 진짜 본질이 뭔지, 또 왜 생겨나고, 뭐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냉소주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냉소주의를 그냥 부정적인 태도, 이게 아니고요. 도덕적, 감정적 마비 상태로 규정하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 아니면 다른 사람 고통에 공감하는 그런 감정 자체가 거의 없어진 상태, 네, 인간성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좀 결여된 상태에 가깝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자료에 묘사된 그 냉소적인 사람들의 행동 예시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좀 섬뜩하다 그런 느낌까지 주더라고요. 뭐 물에 빠진 사람 그냥 보고 지나치고 구걸하는 사람 비웃고 타인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한 모습들. 특히 그 뭐 후회나 사랑, 슬픔, 두려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 거의 안 드러내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말로. 감정 회로가 딱 끊어진 것처럼요. 네, 바로 그 지점. 자료에서는 이걸 감정적 측면의 소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아름다움이나 고귀함 이런 건 당연하고 타인의 불행, 재난, 심지어는 죽음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도요. 그냥 냉담하고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이게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서서 선악의 경계 자체가 흐려지고 뭐 수치심 같은 것도 못 느끼는 인간성의 심각한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간성의 훼손이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깊은 냉소주의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짚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잘못된 가정교육이나 환경적 요인, 다른 하나는 전쟁이나 수용소 생활 같은 아주 극심한 고통, 또 증오, 이런 경험들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무서운 지점이 그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가 있잖아요. 해방된 후에 오히려 예전의 가해자처럼 냉담하고 복수심에 차 있는 그런 냉소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고통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의 공감 능력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이렇게 비틀 수 있는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극한의 경험이 개인의 어떤 감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키거나 파괴해버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데 그게 오히려 감정을 완전히 그냥 굳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단순한 심리적인 반작용이라기보다는 감정 체계 자체가 손상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뿌리 깊게 박힌 냉소주의가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궁금한 지점인데 다행히 자료들이 치유의 실마리도 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미술, 연극 같은 예술활동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사랑이 담긴 관심과 대우였어요. 이게 결국은 그 메말라버린 감정의 샘을 다시 채워넣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읽히더라고요. 잃어버렸던 감수성을 되찾고 뭐랄까 진정한 사랑이나 자비, 관용 같은 긍정적이고 고귀한 감정들을 다시 키워나가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요. 단순히 감정을 회복한다. 이걸 넘어서서 내면의 어떤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으려는 시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걸 또 마법적 관점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감정적인 마비 상태를 우주적인 에너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물 원소의 부정적인 극성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근본적인 불균형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회복을 단순히 심리적인 걸 넘어서 내면의 조화를 되찾는 과정,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우주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불균형 상태를 만약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와, 우주적 불균형이라니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그 심리적인 문제를 에너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해석이 참 독특합니다. 그럼 치유 과정도 그냥 감정을 되살리는 걸 넘어서서 뭔가 근원적인 조화를 회복하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오늘 냉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탐구하면서 이게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마비된 상태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가능성까지 있다는 걸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이 냉소주의라는 게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까지 차갑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느껴지는 어떤 무관심이나 냉담함, 그 이면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사회는 구성원 각자가 좀 건강한 감정을 잘 유지하고 또 서로에게 진정한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